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부의 문을 열어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2부는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2부 또 열어주실 새로운 전문가님 저희가 모셨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일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빅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좀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빅머니라고 좀 지었고요. 앞으로 뭐 진행하는 동안에 힘드신 점 많으실 텐데 제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종목들 골라서 잘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겠다 하고 또 빅머니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한번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2부 순서 이제 저희와 한 50분 정도 같이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전문가님 첫방 보시면서 많이들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빅머니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제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바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빅머니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톡방 들어오셔서 오늘 새로 오신 전문가님이시니까요. 같이 함께 또 8월달 장 호흡을 좀 맞춰 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 필명의 뜻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또 같이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 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바로 또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 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또 첫 번째로 가져볼 텐데요. 오늘 빅머니 전문가님의 한 줄 평부터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줄어든 거래대금 앞으로의 대응은? 이라고 물음표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한 주평대로 또 시장에 굉장히 돈이 좀 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의 이탈도 계속해서 좀 되고 있고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전해주시죠. 지금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0.75bp 인상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지수가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연준에서 강한 자신감을 좀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자신 있다.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좀 해서 시장에서는 좀 이거 웬일이지 하면서 좀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8월에 나오는 이제 경제 지표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이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정말 연준에서 말한 것처럼 기대치에 좀 부합하는지 아니면 기대치에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9월 달에 또 FOMC가 있거든요. 그때 금리 인상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시장에서는 또 큰 충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담대가 4%대까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집을 또 빚내서 사신 분들이
지금 뭐 치킨 먹어야 될 거를 뭐 지금 뭐 라면 먹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소비 심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은 확실하게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만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좀 특징 테마주들 보셔도 확실히 좀 실적이 받쳐주거나 뭐 계약을 좀 확실하게 따낸 기업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이건 뒤에서 티타임에서 한번 제가 설명해드리고 앞으로의 시장 대응은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매일 제가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시장에 관심 받는 종목들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통해서 또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도 같이 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력도 오래되시고 내공도 깊으신 그런 전문가님 저희가 모셨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바로 QR코드 나와 있네요.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뭐 시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뭐 단순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네. 지금 일봉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서 말씀 좀 드리면 네.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거래대금 이 거래량을 봤었을 때 5월 달부터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주식이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이 호가만 올라가는 뭐 주택 시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사람 없이 그냥 가격만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아마 좀 저는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실적이라든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살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꾸려가시는 게 좋고 예전에는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좀 강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네네. 테마성을 띠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게 상승이 나오더라도 오전에 상승했었던 종목이 오후장 돼서 하락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소위 말하는 치고 빠지는 물량들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시장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시장을 올렸다가 종목도 올렸다가 빼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지금 장세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실적주 위주로 대응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순환매가 또 빠르기 때문에 대응하시기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이 좀 거래 대금이 없는 시장이 대응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좀 정보를 좀 많이 얻어가시고 확실히 알고 대응을 하셔야지 손해보지 않고 수익으로 좀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 대금이 없는 시장인데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테마주들이 또 굉장히 급등과 급락을 오가면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개인들이 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필명의 뜻 빅머니라고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에게 돈을 좀 많이 벌어다 주신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그런 시장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하는지 또 알려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입장하셔서 또 같이 함께 또 시장 같이 이 리딩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또 지난 한 주 또 어떤 종목을 들어가셔서 또 수익을 내셨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어떻게 수익 올리셨을까요? 지금 PPT를 보시면은 이제 네.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한 이제 수익률 이렇게 좀 뽑아 드렸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뭐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뭐 잘한 것만 이제 올려드린 거니까 또 네네. 이보다 못한 종목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대응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비덴트 종목인데 네. 이거 가상화폐 관련주기도 하고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빗썸 인수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 핫한 종목으로 좀 뽑혔는데 이제 추천드린 자리는 이제 10,000원짜리에서 드렸어요. 이제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여기 보이실 텐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상승을 하고 좀 조정 시에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갔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 물렸죠. 물렸는데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조정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눌림을 주는 21선 자리 부근에서는 2차 매수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 호재가 갑자기 터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고 이제 상하가 들어간 날에는 이제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었고 네. 그 다음 날 이제 시세를 줬을 때 이제 뭐 적당히 이제 먹고 나오자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인데 뭐 앞으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또 해드릴 텐데 앞에 이제 나온 테마들에 의해서 드릴 텐데 좀 관심 있게 두고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일단 좀 말씀을 더 이따가 드리도록 네. 하고 다음 종목을 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동홀딩스입니다. 일동홀딩스. 일동홀딩스는 이제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같이 조코바라는 치료제를 이제 공동 개발. 이걸 공동 개발을 해서 이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일본에서 맞아요. 보류 승인이 났어요. 네네. 보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일동제약이 하는 이제 대응은 우리는 한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했거든요. 이게 좀 반등을 먹힌 게 이날이에요. 지금 26일 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뭐 매매 포인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는 이제 투매가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신용이나 미수 쓰신 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중요한 자리 21선 자리를 깨지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투매를 받아내고 올라가는 양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봉이 나온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는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봤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네네. 예, 여기서 음봉으로 빠진 자리를 올리는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봤고 또 강한 슈팅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날 또 이 종목이 뭐 치료제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단지 기술적 반등으로 좀 올라왔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긴 종목인데 뭐 앞으로 이게 또 임상이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사용 승인이 허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코로나로 인한 상승은 좀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게 이게 좀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자꾸 확산이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뭐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되는 걸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건데 이런 내용으로 좀 돈을 버는 게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썩 좋지 않아서 일단 뭐 확실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만 수익을 좀 내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연세대학교에서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뭐 항체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 일동 제약이 연세대 약대와 함께 좀 MOU 체결을 한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네.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온 내용은 아닌데 요거 관련된 이슈도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뭐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네.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재반등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도 네. 저희가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 20%가 넘게 수익이 됐네요,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거든요. 맞아요. 이 마리화나 관련주인데 미국에서 이제 하원까지는 통과되고 이제 상원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도 요거는 상승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땐 대부분 조정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하락으로 차트가 급등을 했었을 때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받지 않고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들어갔고 음봉 뜬 날 들어갔고 다음 날 슈팅이 나와서 크게 수익을 좀 낸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도 이슈가 좀 살아있고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이슈가 살아있고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 테마성을 띠는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급등이 나왔었던 양봉을 아직은 깨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주가는 밀리지만 거래량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아직 여기 샀던 사람들이 팔고 나가지 않았다. 이 종목을 끌어올린 세력들이 아직은 나 갖고 있을래, 이 종목 안 팔래 라고 하는 신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번 재반등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귀에 쏙쏙 들어오시네요. 네, 이해가 예. 정말 잘 되네요. 네.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 큰 장대 뭐 봉을 넘는 시세를 나오긴 쉽지 않겠다. 이거 확실하게 호재가 터지지 않으면은 이 양봉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으로만 이 기사가 안 나왔을 때는 그리고 네.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 전에는 확실하게 바이든이 이런 뭐 마리화나 관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법안들을 계속 통과시킬 거예요. 뭔가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통과시킬 텐데 그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 두고 지켜보셔도 될 만하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요. 청담 글로벌. 청담 글로벌도 이제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봤던 그 자리랑 비슷한 구간이 예, 아까 이제 요런 자리들이 있겠죠. 이렇게 보이시면은 거래량이 급증하고 나서 조정을 받지 않고 횡보를 네. 하고 있죠. 그러네요. 거래량이 줄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아직 여기서 산 사람들이 팔고 빠져나가지 나갔다. 않았다. 나는 아직 더 들고 갈 거야.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나와요. 예,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선이 이런 21선 자리거든요. 네. 노란선 자리가 21선 자리인데 이런 노란선 자리, 21선 자리를 깨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쭉 추세가 올라갔을 때 이제 또 수익을 낸 종목이죠. 길게 끌고 가지 않고 그냥 수익 줄 때 정리한 종목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이 나오면 조정을 좀 세게 받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익 줄 때는 그냥 먹고 나오자 이런 마인드로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틀 동안 또 역시 거래량이 줄었는데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네요. 그럼 이 종목은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다.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한국 BNC. BNC. 한국 BNC도 마찬가지로 네. 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날이죠.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계속 주가는 상승하고 버티고 있죠. 거래량이 줄어도 나는 그러네요. 괜찮아. 이런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들어가서 조정을 받았죠. 거래량이 없는데 세게 조정을 받았어요. 예, 이날 8%, 저가가 8%까지 빠졌는데 거래량 없이 빠졌다. 그러면은 나는 산 사람들은 아직 갖고 있다. 그럼 난 다시 올라갈 거야.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들어가서 음봉으로 빠진 날 들어가서 다음 날 수익을 내고 짧게 수익 내고 이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또 시세를 줄지 모르니까 이게 또 치료제 관련주기 때문에 또 확진자 수나 이런 것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이 왜 급등이 나왔었고 왜 아직 빠지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차트와 이 수급과 이 재료가 다 같이 접합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매매를 하셔야지 이게 또 실력이 되는 거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큰 수익이 낸 종목들 좀 몇 가지만 리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계속 이제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런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매매 관련 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자기 밥벌이니까. 근데 저는 다 알려드립니다. 이거 다 알려드려도 상관없어요. 이게 알려드려도 네. 이제 다 돈 많이 벌어가시면 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질문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종목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매매하시면 된다 이런 팁들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 종목씩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정말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서 듣는데 정말 빠져들어서 또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톡방 들어오셔서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쪽에 보이시는 이쪽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이제 드셔서 촬영해 주신 다음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빅머니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 제가 지금 한 주 수익률 갖고 나오신 종목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봤는데 94% 정도 올리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일단은 설명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차분하고 또 정말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톡방 들어오셔서 오늘 첫 방송이시니까요. 한번 같이 또 천천히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서 전문가님과도 신뢰감을 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톡방
들어오시면 또 종목에 대해서도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전략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많이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황과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 어떤 것들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태양광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돌아온 태양광 이제 관련해서 한화솔루션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와줬네요. 특히 오늘 이제 미국의 뭐 기후 변화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도 올라왔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KC그린홀딩스부터 KC코트레 한화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한번 올라와 준 모습이었습니다. 23% 올랐고요. 그리고 한화솔루션은 3%대 강세 나타나면서 43,8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태양광 관련주 굉장히 잘 올라왔거든요, 전문가님. 네. 그중에서 한화솔루션 한번 볼까요? 일단 한화솔루션은 전일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맞아요. 역시나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저항선 자리를 다 뚫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거래량이 급증한 다음에는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좀 받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조정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대명에너지도 이제 태양광 관련주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23%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거의 79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좀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OCI도 이제 태양광인데 예전에 대장이 이제 OCI였고 지금은 이제 하나솔루션과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S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관련주고 신성 ENG 그리고 SDN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은 다 음봉이 길게 빠져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네네. 중소형주 테마주들은 음봉을 세게 맞아요. 올라가면은 바로 매도 실현이 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올리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만 매고 서로 이제 두드려 패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치고받다가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테마주 성향을 띠는 종목들은 매매보다는 좀 관망이 낮고요. 차라리 대형주, 내가 1%를 먹더라도 확실한 대형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는 종목을 매매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내가 고점에 물려도 내가 대형주에서 물려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지 그나마 좀 손실이 좀 덜해요. 요즘에 좀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집안에 호랑이 키워도 이거보단 덜 물리겠다고. 그럴 정도로 물리신 분들이 많고, 이 전 시간에서도 종목 상담하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또 제가 또 연구를 많이 해서 또 가지고 올 테니까,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게 대형주들이 좀 잘 가는 시장이 좀 흔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이 잘 가는데, 일단 대응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장중에 지금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니까 지금 잘 참여하셔서 내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풍력 관련주도 보실 수 있는데 CS 베어링과 CS 윈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태양광과 같이 풍력 테마로 같이 엮어서 보실 수 있는데 역시나 좀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이제 저항대 매물이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종목마다 이런 저항대 매물대가 있는데 이런 자리를 이제 뚫어줄지 아닐지는 좀 그날 상승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응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톡방에다가 자주 이런 걸 언급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당하지 않으시려고 좀 와서 질문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태양광과 이제 풍력 관련해서 이야기 전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덧붙여 주셨는데 지금 이제 장중에 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또 대형주로 담아내시면서도 잘 좀 가져갈 그런 시장 상황이니까 또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같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관심 갖고 이쪽 QR코드 읽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또 어떤 것들 올라와 있을까요? 가상화폐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비덴트 이제 FTX와 접촉이 사실이다, 가능성 두고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 있는데요. 4조 원대 이제 매각이 뭐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또 수익을 내고 나오셨잖아요. 네. 비덴트 한번 봐주실게요. 아, 예. 저는 이제 네. 비덴트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진입을 한 거였고, 이제 이후에 이제 내용을 보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인데, FTX가 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세계 4대, 4위 정도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빗썸을 인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빗썸 인수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넥슨에서도 인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원체 이 가상화폐 시장이 활발했던 시장이라서 좀 가격을 좀 세게 부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가 좀 무산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시들해진 것도 있고 해서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일단 조회 공시가 좀 들어갔어요. 비덴트에게 너네 진짜 이거 사실이냐 조회 공시가 들어갔는데 저는 좀 반신 많이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비덴트 측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접촉한 적이 있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 달 뒤에 재공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아직은 이제 호재가 살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불확실한 면도 있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차트상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을 좀 매매의 관점을 보실 때에는 한 가지를 알고 보셔야 돼요. 네, 예, 8월 12일 날 네. 신규 상장주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예, 신규 상장 물량이 좀 들어오는데 요게 평단가가 8,010원 정도 됩니다. 8,010원. 지금 가격이 11,800원인데 신규 상장주가 8,000원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높게 지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신규 상장 물량에 의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이슈가 돼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보다는 10,000원 정도 때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좀 기다렸다가 이거 신규 상장 물량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수익을 좀 내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가 좀 싸지면 사는 게 좋지 이거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기서 뭐 몇 프로 먹겠다고 들어가면은 바로 또 고점에 물릴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나. 12일 이후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12일 전에 10,000원 부근 정도 내려온다. 10,000원이 21선짜리 부근 내려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분할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일단 재공시 시점이 이제 8월 말 정도가 될 텐데 그때 당시가 됐었을 때 이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때까지 조용하다 이게 말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뻥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고 일단은 12일 정도까지는 염두에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좀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장주가 비덴트고요. 관련주가 이제 위지트, 그렇죠.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이름만 딱 들어보면 딱 관련 없는 회사처럼 그러게요. 보이는데 미디어, 이게 다 네. 지분 관계가 엮여 있거든요. 비덴트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고 위지트의 지분을 또 누가 갖고 있고 이런 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데 이왕 매매하실 거면 그냥 비덴트 매매하시는 게 낫다. 대장주 모든 테마주가 됐던 종목이 됐던 대장주를 매매해야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덜 손해 보실 수 있고 아무리 높은 가격이라도 한 번은 살려주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장주 비덴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신 다음에 톡방 들어오셔서 또 같이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죠. 어떤 테마 줄까요? 네,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더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확산이 또 무섭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관련주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주 뭐 부강약품, 현대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팜젠 사이언스, 바이오니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로나 관련해서는 교육도 온라인 관련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권고를 한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아이비 김영을 비롯해서 아이스크림 에듀, 비상교육 그리고 전일에 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네요. 네, 코로나 관련주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일동홀딩스 또 수익을 내고 나오셨었는데 또 한번 여러 가지 봐주실게요, 전문가님.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이제 일동제약, 일동홀딩스는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다음 진단키트 쪽에서는 셀레믹스와 웰바이오텍이 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평소에 이제 자주 올라갔던 진단키트 관련주는 아니었는데, 이게 좀 올라갔었던 이유가 이제 평소에 자주 올라갔었던 종목이 이제 수젠텍,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슈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진단키트 쪽에서는. 근데 이쪽이 이제 원숭이 투창 관련주 쪽과 같이 엮이면서 이쪽 진단키트로 급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덜 오른 웰바이오텍이나 셀리믹스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매매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좋은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적으로. 그래서 좋은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진단키트 쪽을 좀 다시 본다면 이제 수젠텍도 급등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코바이오메드도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슈마시스도 상승 이후에 조정 이렇게 좀 받고 있는데, 이쪽에 다시 한번 재확산이 좀 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10만 명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공포에 떨 정도로 많이 늘어나야지 이런 종목들이 갈 텐데 그런 상황이 좀 안 왔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사망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중환자가 좀 늘어난다든지 이런 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의 강한 좀 임팩트가 있어야지 이쪽 테마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테마는 계속 매매 관점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지수가 좀 많이 빠지거나 지수가 빠졌을 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공포 심리가 작용이 될 때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 그럴 때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치료제가 개발된다라고 했었을 때 치료제 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그 아이비 김영이나 아이스크림 에듀, 메가 MD, YBM 이런 온라인 교육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아이들이 지금 방학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원격 수업을 좀 받을 수 없고, 이게 학원에 이제 권고사항으로 알려드린 내용인데, 요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좀 상승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단기 하루 정도는 이제 급등이 나와서 하루 정도는 세게 갈 수 있어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도 좀 관심 밖으로 빼돈 종목이었는데, 지금 방송 전에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시간 외로는 조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제가 이게 왜 올라왔을까 이거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공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월요일날 공략할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까지 또 봐주셨습니다. 시간에서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월요일장 또 이런 종목 궁금하시다면 톡방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또 받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방위산업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K방산 이제 또 폴란드에 10조 원대 수출 소식이 나와줬는데요. 방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또 오랜만에 강하게 올라왔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한번 또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시죠. 네, 한일단주, 휴센텍, 스페코 올라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빅텍, 오늘장까지도 전반적으로 또 강세를 나타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까지 또 강하게 올라와 줬던 하루였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또 오늘 강하게 올라왔네요.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나타내는데, 네, 방산주들 또 다시 한번 좀 헐헐 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폴란드에 대한 계약권, 그리고 K2, 그리고 K9, 그리고 FA50, 이게 이제 비행기 자주포 그리고 탱크인데요. 일단 K9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포인데, 요거 이제 하나 디펜스에서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이 하나 디펜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흡수합병을 했거든요. 요게 이제 이슈가 돼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방산주로 같이 엮여서 급등이 나왔고, 현대로템은 원래 K2 이제 전차 요걸로 이제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FA50은 이제 한국항공우주
그 외에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지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LIG 넥스원도 이제 신고가 찍었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진입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정보점 자리 확인하러 올라오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강한 거래량으로 저항대 뚫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정보점 자리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형주 쪽이 좀 상승을 하니까 뒤에 이어서 이제 빅텍, 스페코, 뭐 한일단조, 퍼스텍 얘네들은 이제 예전에 북한에서 도발을 했었을 때 이제 급등을 했던 테마였는데 좀 따라가는 모습을 형님들 가니까 아우도 좀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대형주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주는 종목을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네. 황진영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렇게 방산주가 뜨는 이유가 네.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폴란드에 수출한 건도 있었을 것 같고 얼마 전에 또 김정은이 네. 뭐 도발하지 않았나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도 있을 것 있지만 같은데. 이제 네. 근본적으로 폴란드란 나라가 왜 이게 필요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뭐 핵미사일 보유할 수도 없고 전쟁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이런 정도 무기거든요. 자주포라든지 네. 뭐 탱크라든지 우리도 뭐 총은 없지만 그쵸. 대검 정도는 있어. 뭐 네. 이런 건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렇다면은 이 방산주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무조건 다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원체 계약 금액도 크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셔야 돼요. 실제로 폴란드가 이 정도의 돈이 있는 나라인가 그런 리스크도 있고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휴전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난 이거 계약 안 해. 그러겠네요. 나는 이거 더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된다면은 방산주에게도 어느 정도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좋은 계약이에요. 나토의 첫 지금 수출을 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무기들이 뭐 전 세계로 다 퍼질 수 있는 좋은 상황인데 일단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비중이라든지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면은 맞아요. 사람들이 좋은 것만 보고 싶기 때문에 이거 왜 신고가인데 왜 이거 왜 넌 그런 얘기해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네. 저는 일단 방산주가 올라가는 것도 일단은 좀 안 좋게 보는 게 이것도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요 수주를 다 따고 나서 계약을 이행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걸로 손해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방산주도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건이라든지 계약 변경건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산주를 계속 끌고 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을 하시더라도 비중 자체를 굉장히 좀 낮게 잡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산주 굉장히 잘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리스크는 남아 있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좀 두셨을 텐데 이러한 좀 덧붙인 이야기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좀 같이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또 종목 클래스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빅머니 전문가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방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해가 잘 되게 또 쏙쏙 떠서 잘 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도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매일매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빅머니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 바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빅머니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송 끝나면 톡방에 비밀번호 걸어놓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8월달 장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도 오래되셨고 내공도 깊고 또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톡방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계속해서 주시강 이번에는 필살기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눈여겨보시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의 종목들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주 예상 테마 엔터주 올라와 있습니다. 엔터주들 뭐 하이브 그때 방탄소년단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 좀 전반적으로 무너졌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좀 타는 분위기가 이어졌었는데 다음 주 예상 테마가 엔터주네요, 전문가님. 네. 어떤 이유에서 또 보실까요? 엔터주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이제 한참 피크 쳤을 때 공연이 다 취소가 됐었죠. 그래서 그쵸. 온라인으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올해부터 이제 거래두기 단계도 끝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연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신종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이번에 그 싸이의 그 흠뻑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꽤 나왔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리스크로 남아 있는데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도 하고 하반기가 원래 엔터주가 좀 실적이 더 좋습니다. 이제 연말 시상식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컴백하는 가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엔터 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네. 뭐 좋아하시는 가수 있으세요? 좋아하는 가수요? 네. 요새 뭐 BTS 아닐까요? 아, 저는? BTS. 하이브 네, 네, 예, 하이브. 갖고 계세요? 저도 하이브 그때 한창 하락했을 때 네. 들어갈까 했는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담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잘하셨네요. 네, 일단 뭐 한 종목 한 종목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네. 일단 YG 엔터를 보실 텐데요. 일단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했고 21선 자리를 이제 강한 거래량으로 뚫고 올라가서 좀 좋게 보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7월달 내내 좀 우상향으로 조정 없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수업 상황 보시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번갈아 가면서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주된 매출이 지금 블랙핑크인데 그렇죠. 블랙핑크가 이제 8월 달에 컴백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에도 좀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뭔가 좀 컴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일단 저점까지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저항 때까지는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를 이제 뚫어줄 만한 강한 거래량이 필요한 게 이제 블랙핑크의 컴백이다. 그리고 8월 16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예상 컨센서스는 좀 낮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빅뱅이라는 예전에 그런 캐시카우를 하던 그 팀이 이제 네. 좀 매출이 좀 시들시들했고 그리고 블랙핑크 이후에는 이렇다 할 만한 그 그룹이 없어요. 그러게, 생각이 안 트레저라는 그룹이 있긴 한데 일본에서 활동을 해서 그런지 저도 정확하게 그 인기의 그런 가늠이 좀 잘 안 되고 블랙핑크 하나만 좀 믿고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컴백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YG 엔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YG 엔터보다는 이제 조금 탄력적인 종목을 원하신다면은 이제 YG 플러스 YG 플러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도 조정받지 않고 계속 거래량이 뭐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익 실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YG 플러스와 YG 엔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M, SM은 그래도 좀 걸출한 가수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이제 소녀시대가 또 컴백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거의 뭐 팬덤으로 가는 거죠. 뭐 이게 새로울 건 없습니다. 네, 그냥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이다. 우리는 정으로 끈끈한 사이다 하면서 이제 네. 뭐 앨범 사주고 이런 식이고 에스파가 일단 대세죠. 지금 SM은 그렇죠. 에스파가 대세고 NCT도 마찬가지로 좀 인기가 많긴 한데 NCT가 얼마 전에 공연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고 일단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움직임이 좀 적은데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 관련 건으로 시세가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좀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좀 무산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좀 빌빌대는 모습이지만 박스권이죠. 근데 언제든지 뭐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하반기가 됐든 언제든 매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은 좀 가져두시되 대장주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에 오래 좀 머물고 있어서 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컴백하는 가수들도 그렇게 좀 눈에 띄는 가수도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인도 없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시세만 유지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혹시나 갑자기 뭐 SM 말고 SM, CNC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급등하는 경우에 이제
빠르게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카카오, 뭐 인수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인수가 되는지 아실 수 있는데 지금 뭐 IPO 시장이 그렇게 해서 좋은 편이 아니에요. 자금이 없기 때문에 흥행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좀 올해까지는 좀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연말까지 좀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JYP 하면 요즘에 트와이스죠. 트와이스가 올해 이제 7년차 걸그룹인데 모두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 일단은 뭐 트와이스 팬분들한테는 좋은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리스크적인 면에서 줄어들었다는 거. 걸그룹이 이제 해체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활동을 안 하지만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 이제 투어를 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매출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JYP의 장점은 계속 꾸준한 걸그룹이나 뭐 보이그룹의 이제 신인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제 트와이스 이후에 있지 그리고 니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라인업이 바뀌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계속 매출을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JYP는 좀 안정적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아직 이게 좀 한 방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이 가수 하나로 매출을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고 그쵸. 그리고 뭐 YG 엔터는 이제 블랙핑크다. 근데 JYP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만 그래도 네. 꾸준한 매출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 짧게 좀 한번 봐주실게요. 네? 저희 하이브 짧게 한번 봐주실게요. 아,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가 군면제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악재가 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걸그룹 르세라핌이 있고 그리고 이름을 까먹었네. 뉴진스. 네, 뉴진스. 지금 뉴진스. 뮤직비디오 굉장히 지금 핫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 그리고 납품 과대에 의해서 올라온 점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뭐 본다라고 하면 지금 YG 엔터 지금 블랙핑크 컴백 앞두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괜찮으니까 YG 엔터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RBW라고 이 회사는 좀 중소기업인데 이 회사의 소속사 가수가 마마무입니다. 마마무는 이제 노래를 잘하는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은 무증 테마로 올라왔어요. 무증 가능성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는데 나는 혹시나 좀 이런 종목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 터지고 나서 계속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슈팅 가능해 보이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전문가님 오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빠져들어서 봤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아쉽게도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서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까지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마지막으로 또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바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톡방에 입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빅머니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잘 갈 만한 그런 섹터 엔터주 예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종목들 봐주셨습니다. 톡방에서 그런 이야기 더 많이 나눠주실 예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개장한 이후에 전문가님께서 또 톡방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매에 대한 이야기 종목까지 또 같이 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방에 입장하셔서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겠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첫 방을 하셨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톡방 들어오셔서 또 같이 앞으로 하반기 시장 또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호흡을 맞춰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부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